음, 예, 예, 오늘은 2023년 7월 9일, 예, 음력으로는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제가 아침에, 제가 일주일마다 일요일이 되면 차를 가지고, 제가 가는 아지트를 가 있는데요. 아, 영종도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예, 어미산 기슭도 있고 파주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수원에 계시는 우리 작은아버지 댁에도 잠깐 들리기도 하고요. 자, 오늘 떠나기 전에 아침에 한 6시에 요 강의를 올리고 그래 떠나려고 합니다. 한국문명학술원 267번째 강의고요. 한국정통사상 6번째 내용인데, 왜 우리는 눈먼 사회가 되었는가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눈먼 사회가 되어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 홍석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기에 가장 핫한 인물들이죠. 문재인은 대통령을 지냈고, 이낙연은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지내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 윤석열은 홍석현은 JTBC 사장으로서 중앙일보 사장이기도 하죠. 또 삼성 이재명의 이재용의 외삼촌이기도 하죠. 이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눈물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연이 이제 일어서서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과 이낙연을 촛불혁명의 반역이라고 역모라고 했죠. 촛불혁명의 반역, 역모라고 왜 말했을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문재인은 민주화를 말아먹었고 불경 양산 평산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낙연은 호남 민중의 칼을 꽂았던 사람으로서 호남 민중들의 민주화 열기에 반역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과 이낙연의 윤석열, 홍석현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윤석열을 통해서 검찰 쿠데타를 용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추미애, 조국은 이 문재인과 길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추미애, 조국은 더 이상 문재인과 사진을 찍는다든지 책방에 가서 책을 팔아준다든지 그따위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추미애는 행명 중에 있고, 이재명은 당대표로서 투쟁 중에 있고, 조국은 침묵 중에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은 이 문재인과 이낙연에게 이제 이용당한 꼴이 된 것이죠. 당한 것이죠. 그 결과는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우리를 배신함으로써 이용당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눈먼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 사회가 눈먼 사회라는 것을 저 역시 몰랐습니다. 설마 문재인과 같은 이낙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적과 내통하여 민주화를 말아먹을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우리 사회를 눈먼 사회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바로 민주화의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으로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서 세계에 내다 팔자 이런 취지로서 공부하고 있는 일반 생활인으로서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민주화 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민주화의 전선에 서 있는 투사이지 민주전선에 지금 현재 길에서 거기에 편성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국은 분권화가 돼야 돼요. 분권화가 돼야 되고 이 분권화가 돼야만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었을 때 바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보완하고 협동하게 돼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칙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권화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이 문재인과 이낙연 같은 분류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내년 총선에 200석을 우리가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문재인과 이낙연 같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저는 우려스럽고 불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럼 뭐냐? 우리는 바로 진보민주 세력들이 연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보민주 계열에 있는 그 5개의 정당과 민주당이 그 정책연합을 하고 해서 거기에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이 눈물게 한 장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물게 하게 됐는가? 소위 공부를 잘해서 임명장을 받은 일거리진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문열 씨의 그 유명한 일거리진 영웅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부임한 그 담임 선생이 학급 내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그 담임 선생도 나중에 권력에 결탁해서 자기 스스로 권력에 일그러진 영웅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부임해온 선생님이 권력에 탈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에 판을 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 임명장 받은 딸 자식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자가 되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들 부모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짖을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죠. 타락한 부모들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일그러진 영웅으로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눈먼 사회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태어나면은 우리는 국시가 통일이다 이거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은 바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 되는 바탕 위에서, 민주화 바탕 위에서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는 기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앞 시간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를 조금 더 제가 글자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왜 우리는 눈먼 사회가 되었는가? 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이 네 분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계급은 계층은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자본을 착취한 그룹이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홍석현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층은 공부를 해서 소위 사시나 사자의 합격해서 임명장을 받은 그룹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같은 놈들이죠. 세 번째가 자영업 그룹으로서 부동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그룹인데, 이는 신흥부자라 말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상경해서 우리가 고무신 신고 서울 올라와서 온갖 뭐냐면 고생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또 특히 부동산 쪽에 업을 두어 가지고 자영업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자본을 축적한 그룹,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 그러죠. 졸부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학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눈먼 사회로 나아가는데 행동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술집에 가가지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층은 1, 2, 3 그룹에 의해서 노동력과 자본, 그 다음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든 것을 착취당한 그룹이죠. 기층민중이라 말하죠. 1, 2, 3 그룹에 의해서 노동력과 자본,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완전 착취된 그룹이 4계층이 있다는 기층민중. 저는 그래서 아까 민주화의 전선에 선다는 것은 1, 2, 3 그룹의 노동력과 자본, 인간의 존엄에 착취당한 이 그룹에 서서 제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런 여기에 전선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이 민중의 촛불혁명을 배신하면서 우리 사회가 눈먼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 이유는 그들 부모가 권력 남용에 전념되었기 때문이고, 공부 잘해 임명장을 받은 부모가 그들이 권력 남용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 중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자영업자는 이들과 결탁하여 침묵하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되어버렸고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시민은 깨있는 시민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깨있는 시민은 이들에 의해 포획 규제되고 있고, 마지막 기층민중을 살아가기 바쁘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은 문재인과 이낙연 그룹인데, 이들은 환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서 기회주의자로 변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근본을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헌신과 예의와 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석현 그룹과 결탁하였고, 기층민중 민주화 열망을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몇 안 되는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의 철학과 사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나는 이 나머지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7월 9일 일요일 황금무예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